전체적으로 보면 2025 전형입니다. 2026, 2027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이 큰 틀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2026, 2027은 바뀌지 않아요. 2028은 좀 많이 바뀔 텐데 2026, 2027은 거의 안 바뀌고 이 분위기 그대로 갈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딱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그죠? 45.4%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입시에 정말 중요한 트랙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가는 트랙이에요. 목표가 지방거점 국립대.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트랙이 완전 해야 할 일이 좀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그 고민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목이 뭐냐면 전국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4년제를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를 쭉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10.9%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별로 안 뽑는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정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가지예요. 근데 정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N수생이 요즘에 초극단의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사태가. 그 전년도에 스카이를 그만둔 인원이 2,000명을 넘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걔들 중에 상당 부분이 정시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능에서 주요 대학은 실제로 수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한 문제 차이로 대학이 다 갈리거든요. 한두 문제 차이로 다 갈려요. 그러면 모의고사 때 내가 시험을 좀 정말 잘 치다가 수능 때 잠깐 너무 긴장해서 한두 문제 틀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완전 미끄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대학을 일단 갔다가 내가 다닐 만한 대학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해요. 실수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긴 점점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고1은 무조건 주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고, 그건 이제 부모님이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되죠. 제가 언젠가 또 목포를 내려와서 그 얘기를 예비 고1이 아니라 고1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가 있겠죠. 대학의 목표는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목표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건요, 대학이 개교 이래 무조건 딱 정해진 거예요. 대학은 지방 거점 대학을 빼고요. 지방 거점 대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들을 빼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빼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예요.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입시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라고 자꾸 겁을 주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도전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뿐이에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왼쪽, 그렇죠? 부모님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두 가지는요,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시 내신이에요.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둘의 공통점은 객관식 능력이요. 대학은 객관식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습니다. 정부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는 객관식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40% 이상 정시에서 뽑으라고 했으니까 10% 이상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으라고 했으니까 뽑는 거고요. 실제로 대학이 그걸 요구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중3까지는 객관식 역량이에요. 객관식이 뛰어난 학생.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는요, 객관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다만 논술은 재학생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역대 지금까지 입시 경쟁률 중에서 가장 높았던 건 재작년 성균관대 약대 666대 1 논술 경쟁률. 5명 모집하는데 3,000명 넘게 모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관심 끈다. 그럼 실제로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합격생들의 90%가 재학생이거든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형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요, 합격생들의 90%가 재학생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 아들 내 딸을 봤는데 객관식 능력이 뛰어나요. 그럼 저거 준비해야죠. 쉽진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수능은 뭘 보냐, 뭐 내신은 뭘 보냐, 논술은 뭘 보냐,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뭘 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하는 방식이 주요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좀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려대 걸 볼게요. 고려대 걸 보시면 학추가 있어요. 학교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추천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신 성적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죠. 너 잘생겼으니까 추천. 너 이쁘니까 추천.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넌 성실하니까 추천. 불가능해요. 무조건 성적 순이에요. 내신 성적 순이죠. 그러니까 학교의 추천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80%에 뭘 봐요? 서류 20%예요. 서류가 뭔데요? 학생부요. 정성적인 평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전형에다가 정성적인 평가를 지금 다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년은 한양대도 적용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한양대도 내신의 정성적인 평가가 10% 반영되거든요. 그러면 한양대를 쓰는 한양대를 지금 합격하고 있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생각해 보면 한양대가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때요?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좋은 애들은 전부 다 한양대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그냥 자격 기준이에요. 정성평가로 10%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라고요. 고대나 경희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은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무조건 내신이 자격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방에 있는 거천공립대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냥 내신 100%도 있고요. 거기에 면접 조금 넘는 대학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완전히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만 투트랙 지방 거천공립대로 갈 거냐, 목표로 할 거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할 거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능 밑에 게 재학생 평균이고요. 위에 게 재수생 평균이에요. 가면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거든요. 올해 재수생 18만 명, 거의 19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18만 명이요. 18만 명의 평균, 30만 명의 평균 뭐 이렇게 돼요.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위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저기 평균 점수가 한 15점 정도 이렇게 차이 나고 20점 정도 이렇게 과목별로 한 15점 정도 차이 나고 한 30점 차이 나잖아요. 표준 점수 정시에서 표준 점수 30점이면 뭐 한 고대랑 국민대 그 정도의 성적 차이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해야 제발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는 거 저 되게 찬성. 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못 볼 뿐이지. 저희 학교 학생은 거의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서울대 7명 전년도에 서울대 7명 갔거든요. 수시 7명이에요. 정시 0명. 전국에 그런 고등학교가 딱 한 개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정시로 가는 학생들 보고 싶다. 근데 어쨌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조건 딱 하나 말씀드렸죠.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하루 14시간 이상 15시간 공부한다. 완벽한 정시 대비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대가요. 정시에다가 정시 교과 평가라고 하는 걸 반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시 교과 평가를 반영하고 이 교과 평가는 잘 보시면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 있는데 요거요.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이에요. 이게 이제 서울대가 단어를 엄청 신경 써서 뽑는 거거든요. 교과 성취도는요. 1, 2, 3, 4, 5, 6, 7, 8, 9. 그러면 1, 2, 3, 4, 5, 6, 7, 8, 9만 보면 뭐예요? 이미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1등급 우수, 9등급 안 우수 이렇게 됐죠.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우수성이요. 성취도의 우수성. 그러니까 1등급의 우수성, 2등급의 우수성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의 우수성, 2등급의 우수성을 어떻게 봐요? 여기 그 다음에 뭘 본다고요? 네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내신 잘 받은 학생 아웃.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내신 조금 떨어지더라도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취도의 우수성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어쨌든 서울대 했고 고려대도 이제 적용했고 그리고 내후년 2026년부터 연세대도 정시에서 교과를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것도 확대될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대학이 보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정성평가, 정량평가,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거에 자꾸 정성평가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줄 세워서 뽑은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교과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교과 어쨌든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대학 가는 방법 교과 말씀드렸고, 수능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